접선부터 할 텐데 정석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메모하시죠. 접선. 다항함수랑 다르게 미적분 2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들은 초월함수라서 개형을 그리기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다항함수 시절 때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는 풀이 방법도 알고 개형도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둘 다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3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접선 구하지 뭐 해서 문제를 이렇게 푼단 말이죠. 초월함수가 나왔는 경우 흰색처럼 그래프를 그리기가 애매할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 납득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접선의 방식을 접근하려면 딱 하나예요. 얘나 지금이나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여기에 있는 접점을 알파, f 알파라고 해놓고 접선의 방식을 이제 쓰러 가는 거지 뭐. y는 f 프라임 알파, 너가 기울기가 되고 지나는 점이 알파, f 알파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알파에다가 플러스 f 알파 이런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식에서 출발을 하게 돼. 이 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갈리죠.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접점의 x좌표라고 할게요. 가장 간단한 유형이죠. 접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알파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인 알파, f 알파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기울기가 뭐 m처럼 주어져 있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에서 접점의 x좌표가 만약에 없다면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잖아요. 알파로 놓고 문제를 푸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알파가 m을 만족하는 알파를 구해놓고 나서 점을 찾은 후에 그 다음은 출동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알파랑 f 알파를 구하는 다음에 출동을 하면 돼요. 내가 감기가 좀 끝물이라서 목소리가 본의 아니게 좀 안 좋게 나갈 수 있거든. 듣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막 코를 막 먹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알았죠? 아 더러워 씨발 막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요. 그 접선밖에 한 점이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한 점이 떡 있으면 마찬가지야.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죠. 되는 거죠?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좌표를 뭐 a, b라고 하자고. 이렇게 a, b라고 해보면 접선의 방식 그냥 쓰는 거지 뭐. y는 f 프라임 알파라고 하고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f 알파라고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일단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방식 작성을 해놨어. 근데 얘가 a, b를 지나고 있다 했을 거니까 너를 대입해서 처리하는 이 딱 3개예요. 접선을 구하는 것은 딱 3개인데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에서 출발해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미적분 2건 미적분 1이건 접선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저식을 떠올리자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식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기는 있는데 얘가 2차 함수라고 뻥을 쳐봐요. 2차 함수라고 뻥을 쳐보고 임의의 점 알파, f 알파의 접선의 방식을 생각을 한다고 쳐봐. 이렇게 21번 문제에서는 애석하게도 다항함수랑 초월함수가 엮여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2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접선을 막 그려놨죠? 임의의 점 알파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알파에서 접선의 방식을 작성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접선이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접선은 이제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다 보니까 이런 직선을 막 무수히 많이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영역이 떠오르니? 납득이 되는 거죠? 이런 영역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접선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임의의 점 알파에 대한 접선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선을 막 긋다 보니까 이 접선을 모아놓게 되면 이런 영역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런 영역을 표시하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할까요? 집합을 x, y라고 쓰고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점들의 모임인데 접선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똑같이 쓰면 되죠. 뭐 y는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 알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이 지금 얘잖아. 그죠?
알파, F 알파에서 접선이 얘인데 그런 x 값이랑 y 값을 다 모아 놓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다 보니까 임의의 곡선이 있다면 이런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접선 스토리가 나오면 시작과 끝이 얘야, 얘. 시작과 끝이 얘야. 이런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알파가 편한데 보통 문제집을 보면 t라고 놓고 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할만하죠? 그래. OT 했어요, OT. 그 다음에 그 미적분 원 시절에 접선 그러면 다항함수의 접선에서 삼각이실로. 아, 땡큐. 그 미적분 원 시절에 고마워요. 그 다항함수 스토리를 보면 차함수 갖고 많이 놀지 않았었어요? 그죠? 차함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보러 가죠. 차함수. 이제 스킬이 좀 늘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서 정리를 이제 하러 갈게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3학년 때 보고요. 지금은 노멀한 것만 일단 볼게. 차함수. 3차함수 볼까요? 첫 번째. 3차함수 구분 짓지 않고 대충 뭐 그려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이렇게 gx가 있어. 이게 fx가 있고. 그러면 다항함수 둘 다 다항함수잖아요. 근데 gx는 1차 함수거든. 그럼 fx에서 gx를 뺐대요. 차함수를 만들러 가요. 이렇게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랬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죠? fx에서 gx를 좀 뺀 거니까 이 지점에서는 빼게 되면 0이 될 거고 요 지점에서도 0이 될 거고 요 지점에서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fx와 gx를 빼게 되면 함수값이 너 커. 얘보다 파란색보다 흰색이 더 크잖아. 양수가 될 것 같고. 잘 봐요. f에서 g를 뺀 거잖아. f에서 g를 빼면 너는 음수가 될 것 같고 너는 양수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차함수 그린 거야. 알겠죠? 차함수. 너는 지금 뭐 한 거냐면 hx라고 하고요. fx에서 gx를 빼래요. 이렇게 차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 이렇게.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얘처럼 뚫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가면 차함수를 구성을 할 때 전부 다 1차식이라는 걸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 1차식. 다시 1차식. 21번 문제 때문에 계속 다항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번 문제는 다항함수를 항상 엮여서 나오거든요. 3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얘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자고. 모의고사 얘기예요. 해. fx에서 gx를 뺐죠. gx를 빼게 되면 일단 K라고 이제 박아놓고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봤댔자 걔는 3차식임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3차식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뚫고 나갔을 때는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 상태에서는 K가 양수였겠죠. 근데 음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K 그냥 그렇게 해놓고 말게요. 됐어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차함수를 똑같이 할 거래요. 여기가 gx래요. 이렇게 여기는 fx래요. 여기까지는 우리 미적분 원에서 많이 했던 스토리야. 너를 알파라고 하고 너를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fx에서 gx를 뺐대. 그러면 여기서는 뚫고 갈 것 같고 여기서는 반사할 것 같잖아. 지금 gx가 접선이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뚫고 들어가고 알파에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반사했던 이 알파 상황에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 반사하는 알파 상황에서 여기를 보면 gx가 접하잖아요. 따라해봐. 접점 이었기 때문에 hx를 구성을 해보잖아. hx를 구성을 해보면 차함수예요. fx에서 gx를 뺐어. 일단 k라고 이제 박아놓고요. 여기 있는 알파 입장에서 여기는 반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알파라고 쓰시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되죠? 제곱 그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접하는 경우라면 얘는 짝수차야. 항상 2n차야. 2n차인데 다항함수가 나온다고 해봐야 많아봐야 4차 아니면 5차거든요. 6차, 7차, 8차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현재 스코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 세 번째는 저쪽으로 갈게요. 세 번째는 4차함수 얘기를 잠깐 해볼까? 4차함수를 해야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 해볼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지금 했던 얘기를 약간 반복.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죠. 얘는 fx가 있어. 4차 함수야. gx가 이렇게 돼 있대요. gx 보면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고 그런 상황이죠. 둘 다 접하죠. 둘 다 접해서 예를 들어 내려요. 이렇게 x축을 이제 그어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둘 다 접하잖아요. 둘 다 접하니까 여기서도 반사 여기서도 반사 이렇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반사 반사잖아요. 반사 반사가 되는 순간 접점 이렇게 되는 순간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시면 되고 걔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차함수를 꾸리러 가요. 차함수를 꾸리러 가면 hx가 fx에서 gx를 빼요. 차함수는 끝까지 니들 괴롭힐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끝까지 납득이 됐어요? 된 것 같죠? 그래요. 접하는 경우에는 반사 반사를 하자.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적분 2에 확인 상황 a, f에 며칠 안 됐다. 며칠 안 됐어요. 얘가 변곡점이래. f2'a는 0이 되느냐. 주관 테스트에서 관련된 거 봤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역은 거짓이 돼요. 왜 그러냐면 f2'a가 0인 상황에서 얘가 변곡점이 되려면 0인 상황 니들 기준으로 전, 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호가 그대로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지금은 뭘 볼 거냐면 개형을 4참수의 개형이 뭐 할까?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볼록이었